여기는 추억의 마루입니다. 오늘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이 남자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억울하다는 말도 오해라는 설명도 없었다. 평생 말로 살아온 사람이 그 순간만큼은 입을 열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두고 지금도 묻는다. 왜 그렇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는지, 왜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는지, 정말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건지. 하지만 그 침묵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날의 정적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결과였다. 수없이 뱉어왔던 말들, 그럴듯하게 넘겨왔던 약속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흘려보냈던 선택들이 한꺼번에 그를 그 자리로 데려온 것이다. 이 남자는 평생 말을 믿고 살아왔다. 말만 잘하면 상황은 정리된다고 생각했고, 목소리만 부드러우면 상처도 남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는 설명했고, 이해시키려 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건 보지 않았다. 아내에게도 그랬다. 확실한 약속 대신 그럴듯한 말로 시간을 벌었고,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엔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하루하루를 넘겼다. 그 말이 위로라고 생각했고, 그 말이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말은 쌓인다고 해서 진실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쌓일수록 무게가 생기고 언젠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순간이 찾아온다.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다. 왜 하필 그 장소였을까? 왜 그 시간, 그 자리였을까? 왜 그는 그 많은 눈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가 바람을 피운 이야기만은 아니다. 말로 사람을 붙잡고 말로 책임을 미뤄왔던 한 인생이 어떻게 끝에 다다르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이제부터 들려줄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묻지 않게 될 것이다. 왜 그가 고개를 숙였는지, 왜 그 순간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는지를. 그날 그에게는 이미 할 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 살아온 남자. 이 남자는 평생을 말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주먹보다 말이 먼저 나왔고 화가 나도 설명부터 했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나 상황이 불리해질 때면 그는 늘 같은 선택을 했다. 입을 열고 상황을 정리하고 상대가 이해했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 그 과정에서 실제로 무엇이 해결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일단 그 순간이 지나가기만 하면 됐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본 적도 없었지만 그는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괜찮다고 말했다.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웃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를 두고 철이 빠르다고 했고 속이 깊다고 했다. 그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 평가에 기대어 자신을 버텼다. 속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겉으로만 무너지지 않으면 됐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고 앞날도 불안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기를 믿어달라며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보고 선택한 거라고 말했다. 지금은 부족해도 결국 책임질 사람이라고 고생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다.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불안해했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믿고 싶었다. 그 말 외에는 붙잡을 게 없었기 때문이다. 결혼 초반 그는 좋은 남편처럼 보였다. 크게 화내지 않았고 말투는 늘 부드러웠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미안하다고 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상황을 넘겼다. 지금은 여건이 안 되지만 나중에는 분명 달라질 거라고 했다. 아내는 그런 태도를 성숙함이라고 받아들였다. 싸우지 않는 게 배려라고, 참고 넘어가는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문제는 늘 제자리였고 약속은 계속 다음으로 미뤄졌다. 그는 말로는 다 이해한다고 했지만 행동은 늘 늦었다. 그래도 아내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적어도 무책임하게 소리 지르거나 폭력을 쓰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고. 그 무렵부터 그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야근이 잦아졌고 회식은 점점 늦어졌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말부터 꺼냈고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면 다음에 하자며 대화를 미뤘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정말로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더 몰아붙이면 자기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집 밖에 그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회사 후배와 술을 마시며 그는 집에서는 하지 않던 말을 꺼냈다. 결혼은 했지만 외롭다는 말, 집에 가면 숨이 막힌다는 말, 누군가에게는 이해받고 싶다는 말. 그 말들은 동정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는 그 흐름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그 관심이 싫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자연스러웠다. 아내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말들이 톤만 조금 바꾸면 다른 여자에게도 그대로 통했다. 그 사실이 그를 안심시켰다. 아직 자기는 괜찮은 남자라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합리화했다. 손을 잡지 않았고, 약속을 하지 않았고, 가정을 버리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말 몇 마디였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한다고, 이 정도로 가정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믿었다. 문제는 그 말들이 점점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아내에게는 하지 않던 표현들이 있었다. 집에서는 꺼내지 않던 공감의 말들, 가볍게 넘기던 감정에 대해 길게 들어주는 태도. 그는 점점 집보다 밖에서 더 많은 말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만큼 집에서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아내는 그 변화를 느꼈다. 남편의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 대화가 점점 표면에서만 맴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하지 못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심하는 순간 지금까지 참고 버텨온 시간들이 모두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믿었던 그 말들이 이미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말들이 언젠가 하나의 자리에서 한꺼번에 모이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날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는 것도. 선을 넘는 순간, 그날도 처음엔 별다를 게 없었다. 그는 늘 그렇듯 회식이 있다고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묻지 않았다. 그 장면은 이제 서로에게 익숙해진 풍경이었다. 그는 그 익숙함이 편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침묵을 그는 신뢰라고 착각했다.
회식은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술자리는 가볍게 정리됐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그는 바로 집으로 갈 수도 있었다. 실제로 그럴 계획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메시지 하나가 왔다. 오늘따라 유난히 힘들다는 말,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말.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별일 아니라는 듯 답장을 보냈다. 잠깐이면 된다고, 얼굴만 보고 가겠다고.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지금까지 해왔던 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다. 위로였고, 친절이었고, 조금의 배려였다. 설마 이 정도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은 많았고, 오늘 하루쯤 더 늦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둘은 회사 근처의 작은 술집에서 만났다. 조용했고 테이블 간격은 좁았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 자리는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그녀의 표정이, 말투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더 가까워져 있다는 걸. 그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술잔이 몇 번 오간 뒤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회사 이야기에서 시작해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 그녀는 힘들다는 말을 반복했고 그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집에서는 하지 않던 말들을 꺼냈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안다고,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지칠 수 있다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그 말들은 정확했다. 그녀가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이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다. 아니,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아내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말해왔으니까. 다만 지금은 그 말이 다른 방향으로 쓰이고 있을 뿐이었다. 술이 조금 더 들어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거리는 더 가까워졌다. 그녀가 잠시 침묵하자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혼자 있지 않아도 된다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다른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는 그걸 부정하지 않았다. 가게를 나설 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우산을 들고 있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둘 사이의 거리는 이미 설명이 필요 없는 상태였다.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는 그걸 결단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냥 흐름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흘러온 거라고,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라고. 택시를 잡아타는 순간 그는 집 방향을 말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그는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건 실수도 우연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 하루뿐이라고, 여기서 멈추면 된다고. 언제나 그랬듯 말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는 더 무서웠다.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갈 기회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그걸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이후 그는 분명히 선을 넘었다. 더 이상 말로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었다. 몸이 먼저 기억했고 감정은 그 뒤를 따라왔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부정할수록 상황은 더 깊어졌다. 문제는 그가 이 관계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그저 조금 더 가까워진 위로라고, 서로에게 잠시 기대는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말로 다른 여자에게도 접근할 수 있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의 무게를 정확히 재지 않은 채로. 집에서는 여전히 같은 말을 했다. 피곤하다고, 일이 많다고,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부터 아내는 남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무언가가 어긋났다는 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도 믿고 있었다.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됐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었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둘만의 비밀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다. 같은 말, 다른 여자. 그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거짓말해가 아니라 상황을 나누는 일에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느 선까지 말하면 믿는지. 그건 계산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각자의 감정을 상처 주지 않게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여겼다. 두 번째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첫 번째 여자와는 다르게 그녀는 더 조심스러웠고 말을 아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편했다. 감정을 쏟아내지 않는 사람, 묻지 않는 사람, 기대하지 않는 사람. 그는 그걸 성숙함이라고 착각했다.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됐다. 지인의 소개였고 처음엔 단순한 안부 인사였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그럼에도 그는 한 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능숙했다. 첫 번째 관계에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쓰기 시작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는 같은 말로 시작했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말을 정확히 골라냈다. 일에 치여 지친 얼굴,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느낌.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조언은 하지 않았다. 판단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이 맞다는 신호만 보냈다. 그녀는 점점 그에게 기대기 시작했다. 처음엔 메시지 몇 통이었고 그 다음은 짧은 통화였다. 늦은 시간의 통화는 묘하게 사람을 가깝게 만들었다. 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그는 두 개의 이름을 번갈아 확인했다. 놀랍게도 그는 헷갈리지 않았다. 어느 여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는 그걸 기억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말이 같았기 때문이다. 상황만 다를 뿐 문장은 똑같았다. 내 잘못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내가 있잖아. 그 말들은 복사한 것처럼 반복됐다. 다만 그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지금의 관계는 진지하지 않다고, 책임질 단계는 아니라고 스스로 선을 그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책임이 없다고 믿는 순간 죄책감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두 여자 모두 그를 특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잘 들어주고 서두르지 않았고 쉽게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그의 성격이 아니라 전략에 가까웠다. 그는 감정을 관리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 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은 더 복잡해졌다. 같은 날, 다른 약속. 같은 말, 다른 표정. 그는 가끔 헷갈릴 뻔했지만 늘 마지막 순간엔 정리를 했다. 이 사람에겐 이 버전의 나, 저 사람에겐 저 버전의 나. 그렇게 나누면 된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가 집에서도 같은 방식을 쓰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내에게는 피곤한 남편의 얼굴을 보여주고 이해받는 남자의 말투를 썼다. 아내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아니, 믿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분산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같은 문자를 2번 보낼 뻔했다. 보내기 직전 손이 멈췄다. 이름을 확인하고 숨을 고른 뒤 지웠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건 관리가 아니라 위험이라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 번 넘은 선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합리화했다. 아직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들키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이미 누군가는 그의 말 하나에 기대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의 부재를 설명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몰랐다. 아내가 이미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아내는 그의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예전엔 없던 표정, 질문을 피하는 눈, 설명 없이 끝나는 대화. 그녀는 그 순간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느꼈다. 이 남자는 지금 하나의 거짓말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아내는 묻지 않았다. 아내는 바로 묻지 않았다. 의심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고 확신 없는 질문은 늘 상대에게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준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기다렸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남편은 달라진 걸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내는 여전히 밥을 차렸고 평소처럼 대답했고 예전과 같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말 사이에 생기는 공백을 보고 있었다. 그날부터 아내는 기록을 시작했다. 따로 메모를 하거나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 저장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날, 전화가 와도 받지 않는 시간, 이유 없이 늘어난 회식. 하나하나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이어붙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다. 결정적인 건 그의 태도였다. 예전에는 늦으면 먼저 설명하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물어보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명을 요청하면 그는 항상 같은 말을 했다. 너무 피곤했다. 정신이 없었다. 별일 아니었다. 별일 아니라는 말이 가장 의심스러웠다. 아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하나씩 지워갔다. 믿음, 신뢰, 이해. 그렇게 마음속에서 남편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내는 평소라면 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화면이 켜진 채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짧은 메시지였다. 오늘은 괜찮아요? 많이 보고 싶어요. 그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아내는 바로 휴대폰을 뒤집었다. 더 보지 않았다. 그 한 줄이면 모든 게 설명됐다.
설명이 필요 없는 문장이었다. 샤워기 소리가 욕실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소리가 끝나기 전까지 울지 말자. 아무 일 없는 얼굴로 맞이하자. 지금 이 순간만은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 남편이 나왔을 때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는 눈치를 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아내는 웃으며 물었다. 오늘도 많이 힘들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충 넘겼다. 그 순간 아내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다. 그날 밤 아내는 잠들지 않았다.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수많은 장면을 떠올렸다. 그가 했던 말들, 미뤄왔던 약속들, 애매하게 끝났던 대화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아내는 행동을 바꿨다. 남편을 붙잡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시작했다. 퇴근 후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다. 아내가 조용해지자 안심했고 그 안심은 경계를 풀게 만들었다. 아내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는 우연처럼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둘이 가본 적 없는 호텔 라운지, 평일 오후 시간. 아내는 그 영수증을 버리지 않았다. 접어서 자신의 지갑 안쪽에 넣었다.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다. 그녀는 이제 묻지 않을 것이다. 울지도 않을 것이다. 남편에게 선택지를 주지도 않을 것이다. 아내는 그날 처음으로 복수를 결심했다. 아내는 조용히 다른 얼굴을 만들었다. 아내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아내답게 행동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평범한 사람처럼 굴었다. 남편이 가장 방심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늘 그랬다. 감정이 없는 상태를 안정이라고 착각했다. 아내는 먼저 자신을 바꾸지 않았다. 남편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옷을 갑자기 화려하게 입지도 않았고 말투를 바꾸지도 않았다. 다만 예전보다 질문을 줄였다. 관심을 거두자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다. 이 남자는 죄책감이 아니라 들킬까봐 긴장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 아내는 남편의 일정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일정을 만들기 시작했다. 평소엔 하지 않던 외출을 늘렸고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남편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 바쁘다는 설정은 그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대화는 줄었고 대신 여백이 늘었다. 남편은 그 여백을 자유라고 느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여백을 무대로 만들고 있었다. 아내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알고 지내던 사람. 남편이 가볍게 무시하듯 지나쳤던 사람. 그때 남편은 그를 두고 별 볼 일 없다고 말했었다. 아내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연락은 우연을 가장했다. 안부를 묻는 메시지였고 아주 짧았다. 오래간만이라는 말, 잘 지내느냐는 질문. 상대는 놀랐지만 경계하지 않았다. 아내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급한 감정은 늘 계획을 망친다. 몇 번의 대화 끝에 그들은 마주 앉았다.
아내는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다. 불행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대신 남편이 자주 쓰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다.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는 점점 아내에게 마음을 열었다. 아내는 그 사실을 이용하지 않았다. 다만 지켜봤다.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남편이 왜 그렇게 쉽게 사람을 흔들었는지. 아내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예전의 자신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다만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들키지 않는 복수가 아니라 빠져나올 수 없는 복수를 하겠다는 결심. 남편은 여전히 몰랐다. 아내가 웃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묻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황이 정리됐다고 믿었다. 그는 늘 그랬다. 상대가 조용해지면 이겼다고 착각했다. 아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남편이 외출하는 날과 자신의 약속을 겹치게 만들었다. 집을 비우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남편은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를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의 옷차림을 유심히 바라봤다. 예전과 같지만 어딘가 달랐다. 이유 없이 신경 쓰이는 변화였다. 그는 그 불편함을 애써 무시했다. 아내는 그 시선을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다.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요즘 나도 좀 바빠. 예전 같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선언이 아니었다. 경고도 아니었다. 다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아주 작은 예고였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이제 누군가의 선택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산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내는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었다. 남편이 가장 두려워할 순간,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 이제 남은 건 타이밍이었다. 남자는 처음으로 불안해졌다. 처음엔 느낌이었다. 근거 없는 불편함. 이유를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전과 달라진 공기. 남편은 그걸 애써 무시했다. 불안은 인정하는 순간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아내가 늦는 날이 늘어났다. 예전 같았으면 이유를 묻고 걱정했을 일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자신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서로 바쁜 거라고. 나이 들어 각자의 생활이 생긴 거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아내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도 예전처럼 무심하지가 않았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봤다.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그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제야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보지 않았다. 대신 그 번호를 기억하려 애썼다. 숫자가 하나둘 머릿속에 남았다. 그 짧은 순간 남편은 처음으로 느꼈다. 이 집안에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내는 변하지 않았다. 그를 추궁하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게 더 불안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상대의 대응을 예측할 수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남편은 서서히 조급해졌다. 외출 전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었고 아내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아내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무심함이 그를 더 흔들었다. 그는 실수를 하기 시작했다. 같은 질문을 2번 했고 아내의 일정에 괜히 관심을 보였다. 아내는 짧게 대답했다. 오늘 약속 있어. 조금 늦을 거야. 그 말뿐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결국 확인하고 말았다.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메시지는 없었다. 통화 기록도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쓰던 방식이 누군가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 질문을 피하는 법, 감정을 숨기는 법. 아내는 너무 정확하게 그 방식을 따르고 있었다. 그는 외도의 상대에게 전화를 걸었다. 괜히 목소리를 확인하고 싶었다. 평소보다 말이 길어졌다. 오늘은 언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머뭇거렸다. 바쁘다는 말, 나중에 보자는 말. 그 머뭇거림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남편은 우연을 가장해 아내의 동선을 따라갔다. 직접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라고. 그가 본 것은 카페였다. 창가에 앉아 있는 아내. 그리고 그녀 맞은편에 앉은 남자. 2 사람은 아주 자연스러웠다. 손을 잡지도 않았고 과한 웃음도 없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이었다. 남편의 숨이 막혔다. 그 장면은 그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동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몰랐다. 아내는 그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은 척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남자와 대화를 이어갔다.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은 남편에게 너무 익숙했다. 그는 도망쳤다. 확인한 순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다리가 떨렸고 머리가 하얘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는 생각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하지만 질문은 이미 늦었다. 답은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다. 오늘 많이 늦었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묻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아내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요즘 많이 바빠 보이네.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더 이상 판을 쥐고 있지 않다는 걸. 이미 판 위에 올라가 있는 말이 되었다는 걸. 그리고 이 게임의 끝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날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서다. 그 자리는 미리 정해진 자리였다. 아내는 우연처럼 만들었고 남편은 필연처럼 끌려왔다. 가족 모임이라는 이름이었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식사 자리였다.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자리에 앉았다. 처음엔 웃음이 오갔다.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는 익숙한 대화. 남편은 긴장을 풀려고 애썼다.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차분했고 과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게 함정이었다. 아내는 일부러 그 자리를 택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되는 공간, 도망칠 수 없는 구조, 그리고 말 한마디가 오래 남는 자리.
그녀는 남편이 가장 무서워하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식사가 중반쯤 지나자 아내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요즘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산다는 이야기,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을 만큼 조용한 톤이었다. 남편은 그제야 느꼈다. 이 자리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걸. 심장이 조금 빨라졌고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애써 웃음을 유지했다.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내는 갑자기 그를 불렀다. 여보,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 모든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다. 그 순간 그는 아주 사소한 질문이길 바랐다. 대답할 수 있는 것, 웃고 넘길 수 있는 것.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이미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아내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호텔 라운지, 평일 오후, 그리고 남편의 뒷모습.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남편은 화면을 보자마자 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건 실수도 아니라는 걸. 아내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했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이거 설명할 수 있어? 그 한 문장이 전부였다. 남편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수많은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변명, 해명, 책임 회피. 평생 그가 써왔던 모든 문장들이 줄을 섰다. 하지만 어느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번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아내는 이미 다음 화면을 넘겼다. 메시지 캡처, 날짜가 겹치는 일정, 같은 문장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 기록.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 그가 여러 여자에게 반복해왔던 말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 순간 남편은 깨달았다. 이 자리는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판결을 듣는 자리라는 걸.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내는 대신 대답해 주었다. 아주 담담하게, 감정을 섞지 않고.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여러 사람에게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결정타였다. 남편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변명은 상대가 흔들릴 여지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 자리엔 그런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까지 말로만 살아왔잖아. 오늘은 말없이 끝내도 돼. 그 말에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그가 평생 쌓아온 말들이 모두 무너진 소리였다. 말이 끝난 자리. 그날 이후 남편은 말을 잃었다. 소리를 낼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평생 믿어왔던 말들은 모두 공개된 자리에서 힘을 잃었다. 누구도 그의 설명을 기다리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저 결과의 일부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도 묻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불편함이 아니라 정리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었고 확인할 것도 없었다. 남편은 뒤늦게 메시지를 정리했다. 지우고 또 지웠다. 하지만 아무리 지워도 남아있는 게 있었다. 말의 흔적이었다. 같은 문장, 같은 위로, 같은 약속.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상황을 관리해왔다는 걸. 아내는 서류를 준비했다. 감정적인 언쟁은 없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알았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다라는 걸. 그는 한 번 물었다. 정말 이렇게 끝이야? 아내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아니, 이미 끝난 걸 정리하는 중이야. 그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또다시 설명을 시작하면 스스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아내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오래된 사진들, 함께 웃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그저 지나간 장면들이었다. 아내는 말했다. 당신이 나를 속인 게 아니야. 나를 설득하려고 했던 거지. 계속 말을 얹으면서 내가 틀렸다고 믿게 만들었잖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과 똑같은 자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없었다. 변명할 상대도 없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패배는 공개적인 망신이 아니라 혼자 남는 순간이라는 걸. 아내는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고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볼 이유도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건 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혼자가 되었다.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못했다. 예전 같았으면 말을 꺼냈을 것이다.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상황을 정리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결말이었다.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까? 이제 그 이유는 분명했다. 그에게 남아있던 모든 말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써버린 말이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진짜로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아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다만 확실해진 것이 하나 있었다. 더 이상 말에 기대지 않겠다는 것. 행동이 없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한 남자는 말로 모든 걸 얻었다고 믿었고 그 말들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 사람은 말로 사랑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남는 건 말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나간 말들 속에 묻혀 있던 자신의 마음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때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선택,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당신의 시간. 여기는 추억의 마루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다른 진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